자, 이 부분 한번 펴볼까?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그거 했었어, 그지? 뭐 했냐면 이온결합 물질들이 어떤 게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에서는 이제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만나잖아. 근데 물질을 만나는데 얘들이 이제 그 어떻게 불리우며 그렇게 불리는 물질들이 어디에 쓰이는가 정도 알자 이런 뜻이야. 알았지? 그래서 주변에 많이 쓰는 애들이에요, 실제로. 자,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뭐 어디까지 했냐면 NaHCO3. 그러니까 베이킹 파우더로 쓰는 애들인데 뭐 얘는 제산제 성분이기도 하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경우가 베이킹 파우더다. 그치? 그래서 이 정도는 알아두자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공유결합. 자,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하고 그 다음에는 그 예를 좀 볼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이 공유결합 물질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대부분이 분자성 물질이야. 분자성 물질. 그리고 이제 분자라는 얘기는 뭐 어떤 걸 분자라고 그런다 그랬어? 원자가 공유결합하고 하는 그 알갱이를 분자라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분자성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수소가 있어. 그럼 수소가 있으면 이제 이렇게 해서 수소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니? 그치? 그다음 여기도 이제 수소가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도 수소고, 이거 알갱이죠, 알갱이. 그다음에 이렇게도 수소고, 이것도 알갱이지, 맞지? 그러니까 알갱이와 알갱이 사이에서 어떤 힘이 작용하냐면 이런 것들을 분자 간의 힘이라 그래. 분자 간 힘. 이건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화학에서 얘기하는 힘 중에서도 약한 힘 중에 하나가 분자 간의 힘이야. 알았지? 자, 물론 요렇게는 원자 간의 힘이라 그러거든. 근데 이 원자 간의 힘이 뭐냐면 원자 간 힘은 이게 이제 공유결합력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수소와 수소 원자가 공유결합하고 있으니까 공유결합에 의한 힘이잖아. 이건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강해. 알겠지? 그런데 이제 뭐 그 수소라는 물질이라든가 물이라는 물질들의 물리적 성질을 결정해 주는 건 뭐냐면 바로 이와 같은 분자 간 힘들이 녹는 점, 끓는 점 이런 것들을 결정해 줍니다. 알겠어요? 그럼 이제 분자 힘이 약하다 그러지 않았어요? 약하다. 그러면 이제 얘는 어떻게 되냐면 녹는 점, 멜팅 포인트라든가 또는 볼링 포인트가요. 우리가 이제 비교할 수 있는 애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이온결합 물질이 있는데 이온결합 물질에 비해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낮은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25도씨에서는 기체, 그 다음에 액체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 액체는 액체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어. 고체도 많이 있긴 한데 이제 참고로 얘기하자면 분자 간의 힘과 관계되어 있는 애들이 있는데 이 분자 간의 힘이 분자량에 의해서 결정이 돼. 그러니까 분자가 굉장히 크면 인력이 굉장히 큰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분자가 굉장히 큰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얘네들 플라스틱. 자, 플라스틱도 분자로 돼 있거든. 근데 분자가 되게 커요. 그래서 얘네들은 인력이 되게 강해서 고체로 존재하지만 대부분은 뭐 기체나 액체로 존재하는 그런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죠? 다음 이번에는 두 번째. 자, 앞에서 이제 이온결합 물질은 물에 대부분이 잘 녹습니다. 물에 안 녹는 애들이 있기는 한데 이온결합 물질을 전체로 봤을 땐 잘 녹는 애들이야. 여러분 이제 위에서 봤던 애들은 물에 잘 녹는데
얘네들은 분자는 물에 대한 용이성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몇 가지 애들만 녹는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대부분은 않는다.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우리 몸은 뭐로 돼 있지? 우리는 이온 결합 물질로 돼 있을까? 분자로 돼 있을까? 우리는 분자로 돼 있어요. 알았죠? 대부분이 물이잖아. 물이 분자란 말이야. 알았지? 근데 이제 우리 수용하면 안 녹잖아. 그러니까 물에 녹지 않는 거야, 대부분이. 하지만 이제 대부분이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가끔가다 물에 대한 유기성을 물어볼 땐 물에 녹는 물질들을 물어봐. 알겠지? 그래서 용해성이 큰 애들, 한마디로 물에 잘 녹는 애들. 여러분 잘 아는 거, 설탕 잘 녹죠? 그죠? 설탕 잘 녹고, 포도당 잘 녹아요. 그 다음에 또 염화수소, HCl이라고 그러지? 요거 물에 녹으면 뭐가 돼? 염산이 되는 거야. 알겠지? 염화수소. 그 다음에 또 뭐 있냐면 암모니아. 암모니아는 이제 NH3죠. NH3는 이제 물에 잘 녹아요. 알았지? 그 암모니아는 이제 여름철 되면 화장실 냄새 되게 많이 나잖아. 그 화장실 냄새가 암모니아 냄새야. 자, 그래서 이런 애들은 물에 잘 녹지만 대부분은 물에 잘 녹지 않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자, 전기전도성이에요. 자, 전기전도성은 자, 일단 얘는 고체에서도 없고요. 액체에서도 없어요. 알겠지? 뭐 보면 알아. 여기 봐봐.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 설탕을 예를 들을까? 설탕은 뭐 이렇게 분자들이 이런 식으로 고체를 이루고 있는 게 설탕인데 이게 분자라고 합시다. 설탕 분자. 자, 설탕 분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 그림을 그리면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일단 분자는 말이죠. 전기를 띠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기를 띠는 입자가 있어야 되는데 분자 자체가 전기를 띠지 않으니까 얘는 전기 안 통하는 거야. 뭐 액체나 수용액 이 모형을 그렸을 때 자, 액체는 이렇게 설탕들이 이렇게 좀 자유롭겠죠? 이게 액체고요. 자, 그다음엔 물이 있으면 물에 설탕 분자가 이렇게 돼 있는 게 수용액이야. 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전기를 띤 입자가 없어요. 전기를 띤 입자가 없으니까 고체에서도 안 흐르고 액체에서도 안 흐르고 수용액에서도 전기는 흐르지 않습니다. 특히나 수용액에서 전기가 흐르지 않는다 그래서 얘네들 비전해질이라는 표현을 써요. 비전해질. 자, 그러니까 물에 녹아서 전기가 통하면 전해질인데 물에 녹아서 전기가 통하지 않으면 비전해질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 우리 주변에 뭐 있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알아둬야 되는 물질에 관한 얘기를 좀 보는데요. 분자죠, 분자. 제일 흔한 거. 이거예요, H2O. 물. 뭐 대표적으로 물이 이제 뭐에 해당하냐면 분자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숨 쉬는 거. 공기 안에는 산소. 그 다음에 질소. 자, 이렇게 간단한 우리가 그 생명을 유지할 때 필요한 애들, 물과 산소 이런 애들이 전 분자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C2H5OH 하면은 이게 에탄올이야, 에탄올. 에탄올. 코로나 시국에 가장 많이 또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에탄올이죠. 에탄올 어디 있어요? 소독. 소독할 때 쓰는 게 에탄올이죠. 그다음에는 뭐 설탕. 설탕은 좀 분자가 좀 커요. C12H511 이렇게. 자, 이거 설탕이에요, 설탕. 뭐 설탕은 당연히 먹는 데 쓰죠. 어디에 쓰겠어요, 그죠? 그래서 뭐 조미료? 이게 쓰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C4H10. 뭐 이것도 있어요. 이거 이제 뷰테인. CH4 메테인. 뭐 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그러한 연료들이 연료. 요거는 뭐예요? 부탄이지, 부탄. 부탄이니까 이제 부탄가스 하면 이제 여러분들 그 고기고 먹을 때 쓰는 거 부탄가스. 자, 메테인은 얘도 연료로 쓰이죠? 연료로 쓰이는데 이거 천연가스. 천연가스면은 LPG. LPG라 그러면 도시가스를 뜻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 메테인이나 뷰테인은 연료로 쓰는 애들이고 그 밖에 이제 많은 의약품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아스피린이라든가 뭐 페니실린 이런 애들. 자, 아스피린 뭐 했어요? 해열 진통제. 요즘에 이제 그 코로나 걸리면 먹는 거 있죠. 타이레놀. 그거는 이제 아세트 아미노펜이라는 물질이야. 알았지? 아세트 아미노펜이고 아스피린하고 또 다른 계열의 해열 진통제가 되는 거죠. 페니실린이 항생제예요. 자, 이것도 전부 다 뭐로 되어 있냐면 전부 다 분자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분자들의 어떠한 성질들을 물어보는 문항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물질들이 이제 뭐 어디에 있냐면 지각에도 있고 생명체에도 있어요. 자, 바로 다음 단원이 뭐냐면 이런 물질들의 구체적인 예들을 갖다 알려주는 게 다음 단원이에요. 근데 그 전에 몇 가지 소개를 한 게 이 단원 끝에 나옵니다. 자, 지구 시스템과 생명 시스템을 구성하는 물질이다라고 되어 있죠. 자, 보시면은요, 일단은 지구 시스템이에요. 지구 시스템에 이제 가장 많은 게 뭐냐면 당연히 뭐 규산염이죠. 규산염이라 그래가지고 이 우리 SiO2라고 있는데 이 SiO2는 분자는 아닙니다. 분자는 아니야.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규소가 있으면 규소가 다른 산소들하고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고 있어요. 또다시 Si가 이런 식으로 막 결합하고 있어. 그래서 흔히 그물구조라 표현하거든. 그물구조. 그러니까 얽히설키 이렇게 원자들이 계속 결합하고 있는 거야. 알았어? 얽히설키 얽히설키. 그러니까 얘는 SiO2라는 분자라는 표현을 안 쓰고요. 이제 물질을 구분할 때는 공유결합 물질은 맞아. 왜냐면 여기하고 이 결합들이 전부 다 뭐에 해당하냐면 이 결합이 모두 공유결합을 이루고 있는 건 맞다고. 공유결합을 이루고 있지만 자, 공유결합을 이루고 있지만 얘는 뭐라고 하냐면 원자 결정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분자란 표현을 안 씁니다. 원자 결정이라는 표현을 쓰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된 게 이렇게 떨어져 나오면 SiO4
SiO4 2-라는 4-라는 그런 귀산염 이온이에요. 알겠죠? 요거. 그래서 이런 이온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갈 구성 원소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땅덩어리라면 대기권이죠. 대기권에 이제 산소가 있죠. 산소. 자, 지구 대기를 이루고 있으면서 뭐 할 때 써요? 호흡할 때 쓰죠. 지구 대기의 21%를 사용하며 호흡할 때 쓰는 게 산소입니다. 자, 그래서 호흡과 지구 대기를 이루고 있다. 그다음 물이 있어요. 물. 당연히 우리 몸을 70%를 차지하는 게 물입니다. 알겠지? 왜 그럼 70%를 차지해야 되냐면 물은 굉장히 좋은 용매야. 그러니까 반응을 일으키는 하나의 공간인 거지. 알았지? 반응이 그냥 무턱대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 조성돼야 반응이 일어나는데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무수히 많은 반응들이 물이라는 환경에서 잘 일어난다고.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다양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물이고 그에 따라서 물은 우리 몸의 70%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산화탄소. 광합성이 이용되어지고 호흡으로 생성되는 거죠. 맞죠?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계속 이산화탄소 내뿜고 있죠. 선생님이 식물 많이 갖다 놨지? 거기도 많고 여기도 많잖아. 그지? 식물을 왜 갖다 놨을 것 같아? 자, 식물을 왜 갖다 놨냐면 여러분들이 여기 교실 안에 있는 산소의 농도가 작고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크면 어떻게 될까? 졸려요. 졸려. 그러니까 졸린 게 내가 잠을 못 자 졸린 것도 있지만은 가장 큰 요인은 실내에서 졸린 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을 때 졸려요. 알았지? 그러니까 이제 식물을 갖다 놓으면 얘네들이 잡아먹어 이산화탄소를 그러면서 뭐를 내나 산소를 내놓으니까 식물들을 좀 많이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식물을 좋아해서 갖다 놓은 거를 착각하지 말고 이거 여러분을 위해서 갖다 놓은 거예요. 식물은. 좀 덜 졸라고 하지만 역시 졸더라. 그래서 이제 식물들이 많이 있으면 그만큼 산소를 많이 내뿜습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는 질소. 자, 질소는 대기의 대부분을 차지하죠. 78%. 알겠지? 그런데 이 질소는 어떤 그 기체냐면 이거는 반응성이 매우 작다. 반응성이 매우 작아요. 그러니까 매우 작으니까 질소가 무려 78%나 대기에 존재하지만 이 질소가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아. 그러니까 질소 때문에 피해는 없는 거지. 알겠지? 자, 오히려 산소는 상대적으로 반응성이 커요. 그럼 21%인 퍼센트는 다시 말하면 양은 작아요. 자, 양은 작은데 호흡할 때 쓰지. 그 다음에 냅두면 다른 애들과 막 반응해서 산화물을 만들어. 그럼 산화물을 만드는 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녹 쓰는 거야. 그지? 철은 녹이 쓸고 아니면은 뭐 종이 같은 경우도 산화가 되면 막 얇게 부서지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 산소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차단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물건을 갖다 오래 쓸 수도 있고 오래 보관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 그 박물관 같은 데 가잖아요. 그 박물관 같은 데 가면 고서적 것도 되게 비싸잖아. 비싼 게 아니라 소중한 자원이잖아. 그 문화재. 그러니까 걔네들 보존할 때는 습도도 맞아야 되고 이 산소 같은 것들을 이제 산소가 많이 들어가면 안 돼. 알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조절하기 위해서 밀폐된 공간에 딱 보관을 하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뭐에 해당하냐면 우리가 본 게 물질의 규칙성이라는 단원의 규칙성과 결합에 관한 얘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 대부분이 뭐 화학적인 얘기였지만 물질의 규칙성은 큰 대단원에서는 그 모두 들어가냐면 그 생물도 조금 들어가고 그럽니다. 근데 일단 우리가 문제를 하나도 안 풀었죠. 그죠? 문제를 좀 풀고 갈 거예요. 제가 뭐 나눠드렸냐면 O2 좀 나눠드렸어요. 맞죠? O2 교재를 부교재라 하면서 일단 교재 문제를 하나씩 확인할 텐데
자, 여기 있는 문제부터 확인하면 될 것 같죠. 내신 탄탄 문제 여기죠? 맨 첫 번째 페이지. 예, 이 5표예요. 여러분 부교재면서 부교재를 풀면 왜 안 될까? 왜안 되는 거 뭐 있어? 학교에서 어차피 부교재 쓰는 거 아니야? 미리미리 풀어놓고 뭐 되게 따로 나눠줬잖아, 내가 이렇게. 그치? 풀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 가면 아무래도 선생님이 진도가 빠를 거니까 복습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부교재에서 일단 문제를 내 고1은 그러고 나서 문제 한번 쭉 확인하시면 될 거예요. 자, 여러분 부교재인 오토 문제를 제가 일부러 나눠드렸는데 어디 이제 뭐 질문을 좀 받을까? 얼마나 받았나? 일단 그러면은 문제를 같이 풉시다. 알았죠?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다은이도 문제 나눠준 거 좀 펴보세요. 자, 문제 좀 봅시다. 자, 3번 한번 볼까요? 우주론이에요, 우주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차피 우주론은 공통적으로 뭐 한다 그랬지? 팽창하는 건 동일한데 얘는 질량이 어떤 거야? 질량이? 이거 보면은 그렇죠, 일정한 거예요. 자, 질량이 일정하면은 밀도는 어떻게 되나? 감소. 이런 걸 무슨 우주론이라고 그러면 빅뱅이라고 그러죠. 정상 우주론은 아니야. 정상 우주론은 질량이 계속 증가하는 거고 빅뱅이 이렇게 밀도가 감소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기억은 우주는 팽창한다. 그렇죠. 우주의 밀도가 일정하다는 정상 우주론입니다. 빅뱅은 아니고요. 자, 팽창하니까 은하들 사이의 거리는 멀어져야 돼? 아니면은 뭐 그 거리가 똑같아야 돼? 멀어져야지 당연히. 알겠죠? 자, 이렇게 될 것이고요. 다음. 자, 입자에 관한 얘기입니다. 입자. 이게 원자래요. 그죠? 원자면 B가 뭐가 돼야 되냐면 B가 핵이 돼야 되겠죠. A는 전자가 돼야 됩니다. 전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C 같은 경우는 얘는 양성자나 중성자가 돼야 돼. 알겠지? 중성자가 돼야 돼.
그다음 여기 보면 이제 쿼크가 있는데 쿼크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쿼크 3개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이제 쿼크거든요. 자, 이 쿼크에 의해서 만들어진 애가 뭐냐면 그게 바로 저기 양성자나 중성자가 돼요. 뭐 제가 쿼크에 잠깐만 설명하면 우리 전자처럼 얘들이 이제 이렇게 업이라는 애가 있고 이제 다운이라는 애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3분의 2라는 값을 갖고요. 얘는 3분의 1이라는 값을 가져요. 지금 내가 뭐 얘기하고 있어요? 쿼크 얘기하고 있어. 알겠지? 그래가지고 플러스 3분의 2하고 마이너스 3분의 1하고 마이너스 3분의 1을 딱 얘네들이 만나. 하나하나가 입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값이에요. 이거 이렇게 그다음에 또 이렇게 만나요. 그래서 뭐 약자로 쓰면 업, 다운이게 되겠지. 3개 만나면은 합이 0이지. 이게 중성자야. 근데 또 만날 때 이렇게도 만날 수 있어. 플러스 3분의 2하고 플러스 3분의 2하고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제? 그럼 다 더하면 얼마 나오니? 그래. 1 나오지. 그제? 얘가 뭐에 해당해? 얘가 이제 플러스를 양성자라 그러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이제 쿼크 몇 개에서 만들어진다는 거 기억해야 돼. 3개. 그죠? 이거는 나올 수 있으니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A, B, C, D에 관한 얘기들입니다. A가 전자였나 아까? 전자였고 B가 원자 핵이었지. 그럼 C는 양성자는 중성자고 D는 쿼크니까 답은 1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6번. 자, 순서야. 이거 순서 되게 중요해. 이거 뭐 빅뱅 우리가 나오는 게 빅뱅에 대한 얘기니까 빅뱅의 순서. 알았지? 우주가 팽창할 때. 첫 번째 뭐죠? 대폭발 1번. 두 번째. 이거 쿼크와 전자가 생성되는 거죠. 그럼 세 번째가 뭘까? 이게 세 번째죠. 그치? 중성자, 양성자가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엔 원자 핵이야. 그죠? 원자 핵이니까 여기 네 번째. 그 다음에는 맨 마지막에 얘는 5번째. 자, 순서는 이런 순서대로 하고 이 순서를 물어보는 문항은 반드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음 이번에는 7번. 자, 7번은 다음은 빅뱅 우주에서 생성된 입자를 나타내 준 것이라고 그랬고 A, B, C, D. 자, 먼저 기억. 가장 먼저 생성된 입자가 A라는데 A 아니죠? 그지? 가장 먼저 생성된 건 C하고 D. 쿼크와 전자가 먼저 생성돼야죠. 그죠? 다음 니은 C 3개가 결합하면 B가 된다. 아까 쿼크 3개가 양성자, 중성자 만든다 그랬지? 니은은 맞는 거네. 그 다음에 B, 양성자 1개하고 전자 1개하고 결합하면 그럼 양성자 1개, 전자 1개가 결합했어. 일단 원자네요. 전자가 있는 거니까. 자, 그럼 이거 무슨 원자예요? 수소 원자죠. 자, 우주의 온도는 A의 생성 시기보다 C의 생성 시기가 더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C가 뭐냐면은 쿼크죠. 예, 그러면
이 쿼크의 생성 시기가 더 높다가 맞겠죠.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됩니다. 아셨죠? 다음 자 9번 자 선생님 얘기할 때 3분하고 38만 년 되게 중요하다 그러지 않았어요? 빅뱅에서 3분이 어떤 지점이 3분이야? 3분. 자, 3분은 원자 핵이고요. 38만 년 전은 원자입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먼저 우주의 크기는 A 시기가 B 시기보다 작다. 당연하죠? 빅뱅이니까. A 시기의 헬륨 원자 핵이 그쵸? 3분은 원자 핵, 38만 년은 원자. 그러니까 원자 핵이 생성되대. 맞죠? B 시기에 원자 핵과 전자가 결합하는 그게 뭐예요? 원자죠. 그럼 3번은 맞죠? 4번 B 시기에 원자의 온도는 10억 켈빈. B 시기. 3000 켈빈 그렇지. 3000 켈빈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엔 5번 B 시기에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생성이 됐다. 맞는 얘기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제 원자 핵과 그 다음에 여기는 원자 두 가지 기억하세요. 2번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 11번 또 해볼게요. (11번은) 우주의 모든 자 배경 복사라고 있죠. 모든 방향에서 관측되는 맞나요? 네, 맞아요.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관측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원자 핵이 생성되면서 우주로 퍼져나간 빛이다. 그렇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원자 핵과 전자가 만날 땐 무조건 에너지를 밖으로 빼내게 돼 있어. 알았지? 그러니까 화학에서는 뭐가 만나면 방출, 나눠지면 흡수. 알았지? 그러니까 원자 핵과 전자가 만날 때는 에너지를 방출하게 돼 있다. 그게 이제 우주 공간으로 다 퍼져 있는 거죠. 알았어? 그때 빛 에너지 형태로 퍼져 있는 거고요. 우주가 팽창하는 동안에 새로운 물질이 계속 생성되었다는 우주론의 증거이다라고 돼 있어요. 얘는 원자가 생성됐다는 증거인 거야. 알겠지? 그죠? 이건 아니고요. 기억하고 팽창하는 동안에 새로운 물질이 생성됐다. 지금 질량은 일정한 건가 그렇게 되면? 팽창하는 동안에 새로운 물질이 계속 생성됐다. 우주론의 증거이다. 그러면 질량은 일정한 거구나. 그러면 이제 빅뱅이네. 그죠? 네? 만약에 질량이 증가하는 상황에 증가하면서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면 정상 우주론인데 이거는 질량이 일정한 상태에서 원자들만 만들어지는 거니까. 알았죠? 그런 거고요. 그럼 이거 5번으로 봐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엔 예. 그렇죠. 핵이 형성됩니다. 핵이 아니라 원자가 형성됩니다. 니은이 틀렸구나. 아니다. 나 이거 되게 소식 잘못 풀었다. 기형화 맞구나. 기형. 답이 없어. 원자죠. 원자. 이거 잘못됐네. 디귿은 뭐 새로운 물질의 형성. 이건 아니고요.
기억만 답이에요. 기억. 알았죠? 우주가 그러니까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는 건 맞는데 뭐 그러한 우주론의 증거는 아닌 거니까 11번에는 기억만 맞네요. 그다음에 12번 볼까요? 빅뱅이에요, 빅뱅. 자, 봐봐. 이것도 이제 역시 마찬가지거든. 이게 이제 우리가 시간으로 봤을 때는 몇 분이냐면 여기가 3분. 그 다음엔 여기가 원자핵이 만약에 38만 년 38만 년 이후 8만 년 이렇게 되거든. 자, 그러면 먼저 기억해 보면 가시기의 우주 온도가 3000 켈빈은 아니죠. 나시기가 몇 켈빈이야? 여기가 3000 켈빈이니까 틀렸고요. 나는 38만 년이니까 이것도 틀렸고요. 우주의 온도는 어디가 더 높아야 되냐면 가시기가 더 높아야 되는 거지? 맞지? 자, 그럼 잘 보자고요. 이 간은 뭐를 얘기해 주고 있냐면 이게 불투명한 우주를 얘기해 주고 있고 나는 투명한 우주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불투명한 우주는 왜 불투명하냐면 봐, 빛이 있어. 여기 이제 뭐 빛을 내는 어떠한 물체가 이렇게 있다 하자. 자, 이쪽에 먼지가 막 있는 거야. 먼지가 있다고 해봐. 자, 먼지가 있으면 여기서 사람이 볼 때 이 빛이 잘 보여, 안 보여? 이 빛이 잘 보이냐고. 안 보이지, 먼지가 있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안개가 꼈다고 생각해봐. 그럼 빛이 안 보니까 뿌옇게 보이겠지. 그치? 그럼 여기가 어디냐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입자가 많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경우예요. 그러면 이 경우는 가가 이렇게 되는 거야. 가. 그럼 가는 투명할까 불투명할까? 이거 불투명한 거야. 입자가 마구마구마구마구 이렇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때 그 입자는 원자핵과 전자와 같은 애들이죠. 알았어. 그럼 빛이 오다가 이게 관찰자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빛이 오다가 이런 식으로 막 산란되는 거니까 안 보여요. 알았어요? 빛이 안 보여.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 구름이 꼈잖아. 구름이 껴면 흐릿하지. 그지? 그럼 태양을 못 보잖아. 태양빛이 밝은 빛이 안 들어오잖아. 그지? 그럼 하늘이 뿌옇지? 그거 똑같아. 물방울이 많아가지고 빛이 산란돼서 우리 눈에는 구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서서히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런 입자들을 만드는 거지. 이게 뭐야? 원자핵이야. 그럼 원자핵을 만들게 되면 빛이 이제 슝슝슝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잘 불빛을 보겠죠. 그게 투명한 우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불투명한 우주하고 투명한 우주를 설명해 준 게 이 그림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더 봐야 되겠지? 몇 분에서? 3분과 38만 년의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야. 불투명한 우주인대가 3분이고 굉장히 오랫동안 불투명하게 존재하고 있다가 38만 년 가서 원자핵을 형성하면서 다시 지금의 우주처럼 투명한 우주가 돼버린 거죠. 알겠죠? 자, 원소 분포에 관한 얘기는 이게 서술형이에요. 헬륨 원자 핵 생성 직전 양성자의 중성자의 개수비가 7대 1인데 양성자와 중성자 두 개가 헬륨 원자핵이 생성될 때 수소 원자핵과 그다음에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를 풀이 과정과 함께 서술하시오. 이런 건 되게 어렵다. 왜 그런지는 알아, 그지? 맞죠?
자, 그러면 볼게요. 일단 두 가지가 들어가야 돼.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개수. 그치? 그 다음엔 질량. 이게 들어가야 돼. 알았어? 자,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개수와 각각의 질량의 관계가 들어가야지. 몇 대 몇이에요? 응? 원자의 개수, 개수비는 몇 대 몇이야? 12대 1이 되지. 그지? 12대 1이 돼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질량비예요. 1대 4가 돼야죠. 뭐의 질량비야?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 알겠지? 됐나? 그렇게 되면 이제 전체 질량이죠. 헬륨은 뭐와 뭐 곱해줘야 돼? 요 놈과 얘네 하나의 질량이니까 이렇게. 그럼 얼마가 돼? 12가 되겠지? 12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2하고 4를 곱하면 얼마가 돼? 4가 되겠죠. 그럼 몇 대 몇이 되는 거지? 3대 1이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알았지? 그래서 이제 뭐 이거 뭐 그릴 때 7개 7대 1이잖아. 그지? 7대 1을 모양으로 그려도 돼. 양성자가 있으면 양성자를 몇 개 그려요? 14개 그리세요. 중성자를 2개 그리면 돼요. 요거 하나하나가 뭐에 해당해? 수소 원자핵. 이렇게 하나가 헬륨 원자핵이잖아. 그치? 그러면 전체 질량비는 몇 대 몇이 돼? 3대 1이 되거든요. 질량비는 3대 1이다. 자, 이 모형 이해돼? 그래서 이제 7대 1이니까 14대 2. 14대 2면 이제 양성자를 14개 그리고 중성자를 2개 그리면 돼. 알았지? 그러면 그 안에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을 각각 표시하고 난 다음엔 이와 같이 서술하시면 될 겁니다. 아마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서술형 중에 첫 번째 확률이 높은 게 이거예요. 아셨죠? 자, 뭐뭐 들어가야 되는지 알겠지? 서술형 문제 연습은 여러분들 중학교 때도 서술형 문제 나왔었지? 고등학교 때는 서술형 문제가 굉장히 내신 점수를 많이 결정해 주더라고. 왜냐하면 이제 선생님들이 좀 우기는 게 없지 않아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엔 여러분들이 서술형에 대해서 좀 익숙하지 않으면 덜 쓰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많이 쓰는 거에서 감점하진 않아. 근데 덜 쓰면 감점이 돼.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쓰는 게 제일 중요해. 알았지? 뭐 모형도 그리고 뭐 말로도 설명을 하고. 알았어요? 자, 15번입니다. 자, 15번은 그림은 우주 탄생 이후 어느 시기에 양성자, 중성자의 개수비. 아까 그렸던 거네요. 개수비는 몇 대 몇이야? 14대 2가 되는 거죠.
언제 때예요? 이때가 3분의 1이 되었을 때. 그죠? 헬륨 원자핵의 형성은 3분의 1이 되었을 때. 자, 그 다음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개수비. 개수비는 몇 대 몇이에요? 12대 1이죠. 그 다음에 질량비. 질량비는 3대 1이에요. 전체적인 질량비가. 그러니까 기억만 맞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어디에 포함되냐면 아까지 서술형에 포함되면 돼. 알았지? 이 내용들이 전부 다 서술형에 포함되어 있으면 지금 현재 질량비가 3대 1이라는 걸 설명이 가능한 거죠. 자, 넘어갑시다. 스펙트럼이에요. 스펙트럼. 자, 봅시다. 요거 17번 좀 볼까? 17번. 자, 17번 문제는 스펙트럼의 종류에 관한 얘기네요. 그죠? 그래서 먼저 볼까? 고온의 별에서 방출되는 거, 이거 우리 태양에서 나오는 빛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A는 무슨 스펙트럼이 나와야 돼요? A는 연소 스펙트럼이 나와야지. 알겠지? 자, 그 다음. 자, 에너지를 얻은 기체가 방출하는 빛. 말 그대로 방출이니까 얘는 방출 스펙트럼. 각각 이 B하고 C는 둘 다 선 스펙트럼이 나오는 건데 차이가 이제 여기 안에 있는 어떤 천체들에 의해서 나오는 빛이 여기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이 물질들이 흡수하고 남는 애를 내보내는 거 흡수. 그다음 얘 자체가 나오는 건 방출 이렇게 됩니다. 알았지? 그다음 자 흡수하고 남은 빛 여기 있는 애들이 이거는 흡수 스펙트럼. 자 그래서 방출 스펙트럼은 선 스펙트럼인데 밝은 선으로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엔 흡수 스펙트럼은 검은 선으로 표시가 되는 거겠죠. 자 먼저 기억. A에선 연속 스펙트럼이 나온다. 맞고요. 자, 백열전구에서 백열전등을 이제 분광하게 관찰하면 B와 같은 종류의 B 백열등은 요즘 잘 안 쓰죠. 요즘 잘 안 쓰지. 요즘 제일 많이 쓴 건 형광등이나 LED를 많이 써요. 자, 백열전구는 뭐냐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죠. 이제 필라멘트 이렇게 해놓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백열전구는 여기가 굉장히 뜨겁거든요. 열을 내면서 이 열에 의해서 열이 나오는 그 빛이 나오는 걸 백열전구라고 해요. 그러니까 에너지 소모가 클 거 아니야. 그래서 요즘 백열전구를 안 쓰는데 그럼 이거는 뭘까? A, B, C 중에 뭐겠어? A가 돼야지. 자, 고온의 물체에서부터 나오는 빛이야. 그러니까 연속 스펙트럼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C. 디귿. C의 별빛이 저온을 C 별빛. C는 별빛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는 뭐 그렇잖아 이게. 자, 별빛이 오는데요. 이 오는데 얘네들이 말이야. 얘네들이 흡수되고 남은 빛만 온다며.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통과할 때 오는 거죠. 이것은 맞는 얘기예요. 7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옆에 있는 20번도 같이 합시다.
자, 우리가 금방 얘기했던 가는 뭐에 해당해? 무슨 스펙트럼? 흡수. 이게 흡수예요. 나는 그래요. 방출이에요. 그거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은 기억은 방출 스펙트럼이다라고 돼 있는데 흡수 스펙트럼이다. 그 다음에 가와 나는 동일한 원소를 관측한 것이다. 선의 위치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럼 동일한 원소이다. 맞죠? 그러니까 가와 나는 전자가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할, 그렇죠. 설명했죠, 선생님이. 전자가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했을 때 나오는 빛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번에는요, 1등급 도전 문제입니다. 2번 문제 할까요? 빅뱅 우주에 포함되어 있는 입자가 가에서 나로 변한다. 자,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다음엔 자, 전자가 우주 공간으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데 그러다가 전자 원자기 이게 이제 이거지 원자가 생성되는 시기가 되는 거고 가는 그 이전이겠죠. 자, 가하고 나서 어디가 불투명하다고요? 가. 자, 그러면 가는 말이야. 불투명하게 됐다가 나에서 투명하게 된다 그랬죠? 기억나죠? 나의 시계는 우주의 나이가 얼마가 됐을 때야? 그렇지, 38만이야. 이렇게. 나에서 퍼져나간 빛은 현재 관측이 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관측이 되죠? 배경 복사라 그랬죠. 그제? 그 다음에 3번 한번 볼까요? 자, 배경 복사가 어떤 식으로 돼 있냐 이거죠. 38만 년의 우주에서부터 점점점 확장이 되니까 팽창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그럼 기억해 보자. 가시계 온도는 3켈빈이 아니라 몇 켈빈? 3000 켈빈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단은 온도가 높고 온도가 낮아진 거지. 온도가 낮을 때는 파장이 길어요. 알았지? 뭐 보여주고 있잖아. 파장이 짧았다가 배경 복사가 점점 팽창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굉장히 낮은 그 온도의 파장을 나타내 주기 때문에 파장은 점점점 길어진다. 얘가 맞아요. 틀렸죠. 우리 은행의 중심 방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주 전체에 퍼져 있는 배경 복사이기 때문에 얘는 틀린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배경 복사에 관한 문제가 있고요. 다음 4번. 어디 보자. 스펙트럼이 되게 다양하게 있네요. 자, 먼저 가하고 나는 무슨 스펙트럼이냐면 흡수 스펙트럼. 그죠? 흡수. 얘는 방출. 이렇게 됩니다. 자, 기억에 전자가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이동할 때 자,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진행하면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진행하게 되면 빛이 나오죠? 그치? 그럼 이거 무슨 스펙트럼? 그렇지, 방출. 그럼 가와 같은 스펙트럼이다. 틀렸죠. 니은 저온의 기체를 통과한 별빛. 저온의 기체를 통과한 별빛은 자, 별이 있는데 여기에 어떤 물질을 통과해서 나왔대. 그 스펙트럼에 통과시켜주면 무슨 스펙트럼이 되는 거죠? 흡수. 알았지? 흡수 스펙트럼. 그럼 나는 방출이니까 나는 저온에게 통과한 별빛은 나와 같이 관측된다라고 돼 있어요. 아니죠. 뭐와 같이 관측돼야 돼?
흡수니까 흡수 맞네. 가나가 흡수잖아. 그지? 다라가 방출이니까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 다라는 동일한 원소. 다라. 무늬가 같아 안 같아? 안 같지 않아요 아예? 그러니까 동일한 빛은 아니에요. 동일한 원소는 아니에요. 틀렸네. 동일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요거 두 개. 그치? 그 다음에 얘도 되나? 얘 돼야 안 돼. 뭐 비슷하게 될 것 같은. 좀 안 된다 그지? 나라는 일단은 아니에요. 알았죠? 자, 뭐 이 문제에서는 가다가 동일한 원소라고 볼 수 있는데 다라는 동일한 원소를 얘기할 수 없고 답은 니은만 답이 됩니다. 알겠죠? 다라? 나라 같아? 음, 어디 보자. 뭐 비슷하게 나오는데 끝부분이 안 보여서 나도 잘 모르겠다. 여기 보여? 여기는? 여기는 보여요. 그러면 같아요. 알았죠? 근데 뭐 이런 경우도 있어. 뭐 예를 들면 스펙트럼 두 개가 나오는데 뭐 이런 문제도 있어요. 이게 나왔어. 이게 나온 거야. 그럼 이 차이점을 볼까? 아니야. 원소들의 종류. 알았지?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거지. 얘를 포함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두 가지 원소에 관한 얘기라면 두세 가지라면 두 가지 이상이겠지. 이거는 하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면 뭐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죠? 자, 그러면은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게 4번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별의 탄성도 해서 여기 뒤에 문제도 있죠. 뭐 좀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좀 풀어보세요.
그래? 그래. 아무도 안 상명 걸리고 그 다음에 넘어갔어? 동생이 언제 걸렸어? 그러면 이제 위험은 넘어갔네. 응? 아, 그냥 넘어간 것 같아. 너 목 아픈 적 있어? 피곤한 적은? 우리 집은 결국은 100% 걸렸어. 우리 집은 코로나가 선생님이 2월 말에 걸렸잖아. 근데 서울에 있는 식구들이 어제 오늘 확진 다 됐어. 응? 넌 안 걸렸어? 너 걸렸었지? 그지? 너 걸렸으니까 엄마하고 언니 걸렸어. 그럼 아빠 걸렸어? 아버지도 조만간에 걸리시겠네? 아, 난걸릴가능이 높으시네. 우리 집하고 같구나. 자, 이제 우리 뭐 남은 시간 동안 몇 문제 안 되겠지만 지구와 생명체 구성 원소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자. 내신 탄탄 문제부터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음, 자, 먼저 첫 번째 문제.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돼 있어. 자, 기억이 지구예요. 지구가 뭐 태양도 아니고 수소와 헬륨이 풍부할 일은 없지. 맞지? 그러면 물어볼게. 지구에 제일 많은 게 뭐니? 지구에 제일 많은 건 뭐야? 그렇지, 그렇지. 지구는 철이 뒤따 많죠. 그 다음에 산소 이런 거. 알았지? 그 다음에 사람의 몸에 가장 많은 원소가 뭐야? 응? 원소. 산소. 두 번째. 그렇지. 탄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지구와 사람을 이루는 대부분 원소는 38만 년이 되었을 때 만들어졌대. 그럴 리가 있나? 없지. 38만 년에서는 헬륨이잖아, 헬륨. 원자로 따지면 그치? 수소 원자, 헬륨 원자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기억 니은만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볼까요? 2번 넘어가죠. 별의 탄생 들어가죠. 별의 탄생. 별은 성운 내부에서 밀도가 큰 곳에서 형성이 된다. 맞아요? 맞죠? 자, 하나의 성운 내에 여러 개의 원시별, 그렇죠. 하나의 성운연에는 밀도가 큰 곳에서 원시별이 형성이 되죠. 성운의 사이즈는 여러분이 상상 이상으로 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성간물질이 수축하여 온도 함량이 높아지면 원시별이 된다. 그렇죠. 원시별의 중심보다는 1000만 켈빈 높아지면 자, 중심의 온도가 1000켈빈이 아니라 1000만 켈빈이야. 만. 틀리기 쉽겠다. 1000만 켈빈. 주기활성이 된다. 그렇죠. 틀렸네요. 1000만 켈빈 높아지는데 1000켈빈이라고 했으니까. 자, 별은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빛의 형태로 그렇죠. 그래서 주기활성은 헬륨이 아닌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고 그랬고요. 다음. 5번 한번 봐봐. 자, 주결성 내부라 그랬어요. 내부. 자, 내부에서 작용하는 중력과 내부 압력을 나타내 준 거다. A는 뭐냐면
바깥으로 향하는 거죠. 그제 바깥으로 향하는 건 뭐라 그래? 내부 압력이라 그래요. 안쪽으로 향하는 게 중력이지. B가 중력이에요. B가. A는 내부 압력. 니은 B. B는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생기는 압력이다 그랬는데 금방 압력이 A라 그랬잖아. 그지? 틀렸어. 맞는 건 5번이겠죠. 주기혈성에서는 A, B의 평형. 그렇죠. 평형을 이루고 있어야지만 별이 형성될 거 아니야. 그지? 넘어가보지. 7번 할까? 자, 7번은 어느 별의 진화 과정이다. 자, 주계열성이 A를 지나서 백색 외성이 된대. 그럼 A가 뭐예요? 백색 외성이 될 때는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애들이지. 그지? 그럼 뭐야? 적색 거성이 되는 거죠. 초신성은 아니고요. 질량이 클 때 나타나는 거니까. 2번. 가하 과정에서 별의 표면은 낮아진다. 그렇죠. 이거 맞아요. 뭐 적색 거성이 되든 초고성이 되든 간에 온도는 낮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과정에서 별의 중심부의 밀도는 작아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적색 거성이 되면 적색 거성에서 이제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지. 그지? 헬륨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밀도는 커진다고 됩니다. 질량이 태양보다 매우 큰 아니죠.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애들. 알겠지? 이런 애들이고요. A 중심부의 취용지로 만들어지는 원소는 철이다 그랬는데 철 아니지 않아요? 그지? 탄소나 뭐 규소 같은 애들. 알았지? 가벼운 원소들이 만들어지는 거고 철은 무거운 원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질량이 큰 태양보다 10배 이상이 되는 그러한 별에서 마지막에 만들어지는 게 그러니까 마지막에 초고속에서 만들어지는 게 철이라고 보면 되죠. 그다음 봅시다. 9번은 자, 9번이 이제 우리가 그 질량이 큰 그런 애들이 일어나는 게 초고성, 초신성, 중성자별이잖아. 그지? 그러면 기억, 가, 수소 핵융합 반응 맞고요. 나, 탄소보다 무거운 원소 생성되는 거 맞죠? 철까지 생성되잖아. 그지? 초고성에서는 철 같은 거 생성되고. 그 다음에 다이선 철보다 무거운 원소 생성되면서 그 다음에 라, 팽창이 아니라 수축. 알았지? 블랙홀이나 중성자은 모두 수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셨죠? (12) 가와 나는 질량이 다른 두 별의 진화 과정 중 어느 단계이냐라는 거예요. 자, 가가 그림 보니까 뭐 같아요? 응? 음, 다음 나는 뭐예요? 자,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가가 행성상성운이야. 알겠죠? 그 다음에 나는 초신성이고. 그럼 이제 가 행성상성운의 중심 부분에 백색 외성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일단 가의 중심부에 백색 외성이 생성된다는 맞아. 가의 중심부에서는 철의 핵융합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요. 자, 초신성이 되는 과정에서 별을 만드는 물질이 방출된다라고 돼 있어요. 자, 별을 만드는 물질 뭐 그렇겠죠, 뭐 그죠? 예.
그 다음에는 주계열성일 때 질량은 자 가가 태양과 비슷하고 나는 10배. 그럼 가가 나보다 크다는 아니겠지. 그래서 맞는 건 기억하고 디귿만 맞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14번) 보세요. 자, 14번은 태양계의 형성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아보래. 자, 성운이 수축하여 중심에는 원시 태양이 형성된다. 맞고요. 성운이 회전해서 압착한 원시 원반이 형성된다. 얘도 맞고요. 수축하는 과정에서 회전은 점점 느려진다라고 돼 있어요. 수축하는 과정에서는 회전이 점점 빨라져야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빨라지면서 원반 모형을 이룬다고 보시면 돼요. 알았죠? 이거 틀렸어요. 빨라진다. 이것도 맞죠? 미행성체들이 충돌하면서 원시 행성이 되는 거고 원시 행성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원시 지구도 형성돼요. 그렇겠지 뭘. 태양계니까. 알겠지? 그래서 태양계 형성 과정은 이런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1등급 도전 문제는 시간상 못 풀 것 같네요.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좀 문제는 풀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이제 어디 풀어오냐면 이 뒤에 이어서 원소들까지 좀 풀어오세요. 시험 이거 배운 데까지 풀어오면 돼. 알았지? 어디까지냐면 아이고 화학을 좀 많이 했어요. 중단원까지 했나 안 했나? 중단원까지 다 했네요. 중단원 맨 마지막 문제가 여기지? 요 문제가 마지막 문제지? 일단 화학은 진도가 많이 나갔는데 시험은 어디까지 나올지는 뭐 그때 가서 또 보도록 하고 그래서 일단 여기 문제는 해결을 하고 나서 어디로 갈 거냐면 물리로 갈 거예요. 아셨죠? 자, 오늘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 다은이도 몸조리 잘해.